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헌법 정신을 늘 무참히 짓밟았던 계엄으로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었던 대한민국이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국민이 세운 이재명 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겁니다. 오늘 막을 내린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AI, 디지털 전환, 인구 변화, 기후 대응 등에 대한 협력의 해법을 이끌어낸 대한민국. 오늘만큼은 세계 속 진정한 영웅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의 중심에 선 날 11월 1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정치 판검사 악인전 김한매 상임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네, 맞습니다. 네, 단체 이름을 말씀을 안 드려서. 코몽이 아빠님 허리 괜찮으세요? 네, 족대하고 출근했다고. 오늘도 출근하시는구나. 복대하고 출근했다고. 예, 아프지 마십시오. 자, 정치 판사 악인전 오늘의 주인공은 네. 이분 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네. 당대표. 네. 정말 판사 출신으로 오늘의 네. 또 주인공으로 꼭 모실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얼마 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다가 무려 6채의 주택을 보유한 걸로 드러나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됐고요. 최근엔 또 그 법조 비리로 확정 판결을 받은 변호사들의 청탁의 대상인 그 상대방 판사가 장동혁 대표로 밝혀져서 또 지금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판사 악인전에 딱 맞는 인물, 오늘 주인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예,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윤석열 면회를 가서 우리의 기대를 또 한껏 돋아준.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그 당대표 선거 때 저희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지금 이게 화면 보시면은 장동혁의 승리가 장동혁 승리가 아니다. 이 지금 전환길 등 극우 유튜버들의 승리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장동혁 후보였죠. 이 전환길 유튜브에 채널에 출연을 합니다. 이게 출연이 아니고요. 면접을 했어요. 아니 전환길 고성국 등이 무슨 면접위원입니까? 아니 이 장동혁이 거기 나와서 뭐라 그랬냐. 내가 당선이 되면 윤어게인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주 많은 국민들이 정말 그때 경악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당선이 되고 나서 그 공약을 저희는 설마 했거든요. 아니 설마 진짜 내란숙의 윤석열 면회를 간다고? 아니 정말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래도 되는 거야 했는데 놀랍게도 장동혁이 실제로 당선되고 나서 면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동혁은 정말 그 당선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 진심이었던 거죠. 진심이었다. 예, 윤핵의원을 실제로 실현하고 싶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국감 기간에 기습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10월 17일이면 국감 기간이 한참이었는데 그래서 같은 당에서도 뭐 김재섭 의원 등이 비판을 많이 했어요. 아니 지금 국감 때문에 사실 국감이라는 건 야당들의 시간이거든요. 야당의 시간인데 이 중요한 시간에 왜 쓸데없는 논란을 야기시키냐. 당대표라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왜 그러게 머리 조아리고 그러고 면허를 하고 하냐라고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예. 아니 그 당시에 이제 그 윤석열에 대해서 성경과 기도로 무장하고 뭐 계셨다. 그러니까 갔더니 뭐 성경책 보고 있고 그게 무슨 기도로 무장한다는데 이분이 장동혁 대표가 그 안수 집사라고 하는데 장로교에서는 장로급이에요. 이분도 안수 집사인데 참 저도 기독교인인데 제가 정말 서글픈 게 갈수록 기독교가 극우 정치와 기독교가 이렇게 손을 잡고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참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요. 지금 뭐 이 바로 앞이 강화문인데 매주 저희가 보는 전광훈
그러니까 전광훈이나 이런 지금 장동혁이나 윤석열이나 전한길이나 다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예. 왜 자꾸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자꾸 극우 정치와 손을 잡고. 근데 하여튼 윤석열이 그렇게 성경책 붙잡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전하면서 우파는 하나로 다 같이 뭉쳐 싸웁시다. 뭉쳐 싸웁시다라고 했다는데 하여튼 정말 끼리끼리 예.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혹시 몰라서 좀 바로잡고 싶은데 기독교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쪽 무리들이 네. 제대로 된 기독교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오히려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게 맞습니다. 하는 행동들을 하고 왜냐하면 있다. 지금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드러난 게 통일교, 신천지 아니 제대로 된 정통 기독교단에서는요 통일교하고 신천지만 치를 떱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 그런 사교 이단 집단한테 예.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은 윤석열인데 윤석열을 어떻게 정통 기독교단에서 어떻게 그런 윤석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예. 네, 네. 아니 그리고 그 이승만 추앙 영화도 봤었잖아요. 당 대표 맞습니다. 신문으로. 네. 아니 이승만 정권 하면은 정말 독재 정권. 예. 또 박정희 정권도 독재 정권 아닙니까? 근데 이 장동혁이가 놀라운 게 지난주에 박정희 이 11.6 사태에 여기에도 또 추모식에 다녀왔고요. 거기서도 또 박정희를 추앙하는 발언을 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과 맞서서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이 나라를 지키겠다. 정반대 아닌가요? 예. 헌정 질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무너뜨린 게 박정희 이승만이고 예. 또 윤석열이었는데 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했는데 어디서 이런 망언을 또 하고 있는지. 하여튼 그러게 장동혁이는 아주 점점 갈수록 예. 극우화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에 당대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장동혁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말입니다. 네. 네. 이번 국정감사가 네. 사상 최악이었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입만 열면 김현지 실장 특검해야 된다, 뭐 맞습니다. 구감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단 네. 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내란 특검에 고발을 하셨어요? 예,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이제 이 내란 특검 수사가 지금 추경호가 이틀 전에 소환이 됐어요. 예. 3일 전인가요? 근데 그때 추경호가 소환된 이유가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걸 방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추경호가 맞아요. 완전히 그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해를 정족수 했죠. 150명이 안 되게 그렇게 아주 합을 맞춘 것 같아요. 윤석열과. 예. 그것 때문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죄다 그 내란 특검 사무실에 있는 서울 고검 앞에 몰려가서 거기서 또 막 난리를 칩니다.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이거와 관련돼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 기사에 보시면은 이게 원내대표실 앞에서 이렇게 단체로 들어 누워가지고 다들 이렇게 그 복도에 이렇게 단체로 특검 압수수색을 막았습니다. 근데 특검법에 보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특검법 22조에 내란 특검이나 뭐 수사관의 수사나 압수수색을 작정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거 소위 말하는 단체 위력이라고 하거든요. 예. 여러 사람이 이렇게 복도를 점거하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 이거 명백히 특검법 위반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거예요. 예. 여기에 지금 들어 누워 있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범법자들이죠. 빠루 사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네, 내란 특검법 22조의 위반이고요. 이거는 명백히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게 명백했던 두 사람, 조경태 의원하고 또 김예지 의원 두 사람을 제외하고 105명 전원을 국민의힘은 전원을 고발해서 지금 내란 특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 적법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압수수색을 그렇죠.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들어놓고 맞습니다. 막습니까? 이거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거고요. 아무리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이렇게 떼거지로 단체 위력으로 막는 거는 이건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그 내란숙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의 당대표가 장동혁이잖아요. 맞습니다. 장동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사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판사 네. 출신이 이렇게 법을 어기고 네. 헌정 질서를 교란시키는 맞습니다. 행위들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장동혁 대표는 판사 시절에 어떤 판사였나요? 최근에 예. 그 법사위 국감 마지막 날 또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어요. 이 장동혁 그 당시에 이제 부장 판사인데 자기가 재직하는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자기하고 친분이 술도 먹고 밥도 먹는 윤모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라는 그 지금 내용인데요. 이게 연루된 변호사들이 그 폭로된 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무려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게 내용이 그 건설업자가 서모라고 하는 사람이 구속됐는데 그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켜달라고 로비를 합니다. 예. 근데 중간에 거기에 박모라고 하는 브로커가 있는데 그 2억 원대 2억 2천인데 이 돈을 변호사 두 사람 그러니까 서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한테 하는데 이 윤모 변호사가 바로 이 장동혁 당시 판사하고 친한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이 윤모 변호사가 선임 계약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뒤에서 몰래 소위 말하는 전화 변론 같은 걸 한 건데 그 전관 비리라고 하죠. 근데 무려 1억 5천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게 이 선임 계약을 정작했던 서모 변호사보다 이 선임 계약도 없었던 윤모 변호사가 3배 1억 5천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임 계약도 없는데 더 큰 돈을 받았어요. 뒷돈을. 계약을 하지 않고 받았으면 뒷돈인데요. 맞습니다. 이거는? 예. 선임 계약을 안 하고 받는 게 바로 그 변호사법 위반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 더 큰 돈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장동혁 당시 부장판사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더 큰 돈을 받은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놀라운 게 그 석방이 된 날이 중요한데 이 장동혁 부장판사가 퇴임하고 얼마 있다가 그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요. 보궐선거에. 거기서 당선이 됩니다. 충남 보령 서천에서. 예. 근데 퇴임하기 하루 전날 석방을 시켜줘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군요. 맞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내일 그만두는데 하루 전날 석방을 시켜줘요. 이게 정말 상상이 됩니까? 장동혁 당대표의 요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자기는 다음 판사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내가 나가기 전에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 그런 건데 아니 이게 너무나 망언인 게 예. 그러면 판사가 그만두면 구속돼 있는 죄인을 다 풀어줘야 됩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러면 예. 여기 A 법원에서 B 법원으로 발령받으면 그 전에 사건들의 구속 피고인들을 죄다 이 장동혁 판사처럼 풀어줘야 됩니까? 예.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죄인들은 판사들이 딴 데로 가거나 퇴임하면 다 풀려나겠네요. 아하.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 판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친구인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뭔가 한탕 해준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저는 그 선임 계약도 안 한 그 윤모 변호사가 윤모 왜 변호사. 더 큰 돈을 받았던 이유가 일종의 저는 로비 자금으로 장동혁 판사에게 일부가 들어갔다라고 저는 의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월요일 날 장동혁 대표 당시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저희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또 가능하면 뇌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말씀이십니까? 네,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누가 봐도 이거는 청탁을 받은 게 역력하고 심지어 장동혁 대표도 자기는 윤모 변호사하고 통화한 건 맞다. 통화한 건 인정했군요. 네, 자기 통화한 거 맞고 잘 봐달라고 한 거지 맞았다. 근데 그런 석방 얘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하고 똑같은 거죠. 예. 네, 국민들 우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부장판사였던 네. 장동혁이 네. 관련 사건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선임계는 내지 않았지만 네. 사실상 담당하고 있었던 친분이 있는 윤아무개 변호사와 네. 통화하면서 이제 계속 교류를 했다. 요 부분은 뭐 이렇게 그 관련해서 고발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공수처장도 국감에서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그랬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합리적 의심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돼서 국민의힘 대표라고 해서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법 앞에 평등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공수처의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적절치 않았던 점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 공수처가 요 관련해서 좀 적절한 수사를 빠르게 네.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잠시 말씀하셨던 장동혁 대표의 6채의 부동산 네. 그리고 땅까지 하면은 20억이 넘는다고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뭐 아까 아파트나 뭐 다른 주택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땅 관련해서요. 네. 이것도 약간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최근 이것도 이제 국감에서 또 폭로된 내용인데 예. 29일 날 마지막 그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폭로를 했어요. 이 대산 그 보령 고속도로인가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네, 대산 당진 고속도로. 대산 당진, 예, 맞습니다. 그 고속도로의 종점에 예. 장동혁 대표의 아내가 미리 214평의 땅을 사둔 게 드러난 겁니다. 아, 그럼 그 종점이 결정되는 그 시점이랑 맞물리나요? 미리 사둔 거죠. 아, 미리 사뒀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조가- 그 소유의 네, 땅에 종점을 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양평 사전에- 서울 고속도로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게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하고 구조가 유사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예. 미리 알고 종점이 어디 될지를 어떻게 알고 그 근처에 땅을 미리 사뒀다는 얘기인데 예. 그것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거를 모르게 부인의 명의로. 예,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아니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알고 도로 그 종점 고속도로 종점을 미리 알고 그 옆에 근방에 땅을 샀던 이건 참 놀라운 능력 아닌가요? 그러게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장동혁 그은 6채 집이라는 거는 사실 일반 국민들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걸 또 다 실거주용이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얼굴 따로 몸 따로 다 따로 사냐라고 비판을 했죠. 예. 육체자라고 아주 육체자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인데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아내 이름으로 또 이렇게 아.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뺨치는 또 고속도로 종점 근처에 땅 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상습 투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있냐라고 꾸짖는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국감에서 내용이 나왔고 네. 사생행에서 고발하거나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이 부분도 예. 지금 또 저희가 네. 그 법 앞에 평등 차원에서 이 분명히 땅 투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6채를 8억 5천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재산 신고한 그것도 거 이상하죠. 맞습니까? 예. 예? 제가 7억 8억 드릴 테니까 제발 저한테 6채 좀 사주십시오. 그 얘기도 많이 대표님.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야당 대표로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앞서 본인의 부동산 의혹부터 먼저 깨끗하게 해명을 제대로 해라. 예.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할 수밖에 없다. 네. 요 고속도로 종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하긴 하네요. 왜 네. 하필이면 본인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으로 종점이 갔는가? 맞습니다. 네. 아니 그 수많은 국민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땅의 부분에 종점이 가는 거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고속도로의 종점. 하여튼 희한한 게 국민의힘은 어떤 고속도로, 네. 터널, 뭐 새로운 뭐가 생기는 역사, 근처에 뭐. 뭐 김기현 전 대표도 그렇고요. 있었죠. 예. 희한하게 그 고속도로들이 다 종점이나 네. 뭐 터널 이런 것 분들이 예. 다 비껴가거나 그 이 유익이 되도록 땅값이 오르는 방향으로 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부정부패를 논할 자격이 없다. 예. 본인들의 이런 의혹부터 말끔히 하지 않고 감히 누구를 비판하겠는가. 국민들은 내로남불이다라고 지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저는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예. 희한하게 그분들만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네. 뭔가 뒤에 뭐가 있는 건지 네.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